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접선을 꾸며낼 때 항상 접점의 x좌표 기준으로 접선을 먼저 꾸며내고 접한다라는 조건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이제 뭐 그냥 낑겨져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다. 다음 3차 함수에 접하고 기울기가 3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려드리면 저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아직은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배우진 않았고, 근데 기울기가 3이면서 접하는 직선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이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야 지금. 자, 그럼 얘가 먼저 미분을 하셔야 되겠고, 이게 미분했을 때 도함수죠. 자, 기울기를 모아놓은 도함수인데 얘가 3이 될 때 좌표를 먼저 찾아야 되죠. 얘가 3이 되게 하는 좌표. 맞습니까? 그럼 얘가 3이 된다라고 하면 방정식이 이렇게 되고 3으로 나누면 자,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오겠지. 즉, 이 그림상, 제가 대충 그린 이 그림상 이쪽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이쪽의 x좌표가 3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두 직선에 이제 점을 구해야 되죠. 마이너스 1일 때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때 y 값은 자, 3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x가 3일 때 그때 y좌표는 자, 마이너스 17이 나오겠지. 예, 맞습니까? 자, 그러면 두 직선은 결국 이거예요. 마이너스 1,3을 지나고 기울기 3인 직선이랑 3, 마이너스 17을 지나고 기울기 3인 직선을 구해내시면 되지. 근데 꼭 두 개를 다 구할 필요가 있을까? 두 개를 다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선을 하나만 구하시고 그냥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지. 평행한 두 직선이니까 어디를 구하더라도 거리는 다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저는 이 직선만 구할게. y-y좌표 기울기 3 x-x좌표. 자, 이게 저 접선의 방정식이 되겠고, 그럼 이걸 일반형으로 쓰면 3x-y 이렇게 되겠지. 자, 됩니까? 그러면 그냥 얘는 또 직선을 구할 필요가 없이 저 접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끝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이거 제곱 3 여기 집어넣고 마이너스 17 여기 집어넣고 자, 이렇게 되겠지. 조금 굉장히 뭐 식이 좀 이쁘진 않은데 루트 10분의 15, 17 더했으니까 32가 나오겠죠. 그럼 유리화 하시면 5분의 16 루트 10 나올 것 같습니다. 3번에 있지. 자, 됐습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충분히 도함수만 구하고 접점만 구한다면 어렵지 않아 보여. 그러니까 순서가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기울기가 3이 되는 좌표 두 개를 제가 찾았고, 그리고 기울기는 이미 3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직선 하나만 구한 다음에 이 다른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어느 점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점 골라서 구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 유형이 이제 시험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유형이 되겠고, 자, 유형 9번을 보면 이제 방금 걸 조금 활용해 볼 거예요.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을.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하나 주어졌고 그 위에 임의의 점 P가 있대. 임의의 점 P가 있고 두 점 1,1, 3,3에 대하여 저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 자, 그럼 이제 잘 보시오. 결국 무슨 그림이냐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 이 위에 P라는 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A, B는 이 바깥쪽에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P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겠지? 맞습니까? 그리고 P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 이 2차 함수 위에, 그럼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삼각형을 그려낼 수 있는데 언제 넓이가 최소가 될 거냐라는 얘기예요. 언제 넓이가 최소가 될 거냐? 그러면 이건 언제 넓이가 최소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얘를 밑변이라고 봅시다. 그럼 이 높이가 가장 작게 나오면 넓이가 최소가 되겠지. 그럼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직선을 그대로 평행 이동하다 보면 언젠가 처음 만나는 순간이 오겠죠. 여기 만약에 P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삼각형의 높이가 가장 최소가 되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최소가 될 때 특징은 지금 문제에 A는 1,1이고 3,3이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는 1이에요. 이 직선. 그럼 얘도 기울기가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만 하겠지. 맞습니까? 얘도 기울기는 1이 나와야만 할 겁니다. 기울기가 1이 나오고 이 2차 함수에 접하는 접선을 찾으면 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얘는 2차 함수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3차, 4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판별식은 배제하고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럼 나는 뭘 찾으면 될 거냐? 이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이 점 찾으면 되죠.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럼 이거 미분하시면 이건데 얘가 1이 되는 좌표 찾으시면 된다고.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1 나오죠. 맞습니까? 자, 마이너스 1일 때 y 좌표도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지. 2 나옵니다. 2. 그죠? 그럼 이 그림상 여기가 마이너스 1,2란 얘기예요. 맞죠? 그 다음에 수투나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보통 사선식을 많이 써야 되니까 제가 다시 한 번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언급을 할게. 지금 A는 1,1입니다.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다시 살짝만 메모해 두시면 되고, 이걸 제가 사선 정리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사선 정리는 언제 쓰는 거냐? 점 3개를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빠르게 구할 때. 세 점에서 삼각형의 넓이만 빠르게 구할 때. 아니면은 막 또 이 직선 구해야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해야 되고 귀찮으니까. 자, 그럼 세 점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주어졌다. 라고 할 때 넓이는 그냥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2분의 1 절대값 크로스 사선 방향으로 x좌표 y좌표고 빼기 x좌표 y좌표고 이렇게 넓이를 구하는 게 사선식이라고 했지. 보통 학원을 다닌다라고 하면 뭐 중3 때도 많이 배우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저는 뭐 가르쳐 드렸고, 뭐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아니 하나는 원점이어야 돼. 아니 하나가 원점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다 평행 이동하면 됩니다. 그대로. 자, 저는 얘를 원점으로 맞춰볼게.
그럼 x좌표는 1 더하고 y좌표는 2 빼면 되지. x좌표 1 더하고 y좌표 2 빼고 x좌표 1 더하고 y좌표 2 빼고 이게 평행이동한 건데 그대로 평행이동해도 넓이에는 변함이 없죠. 넓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2분의 1 절대값 x좌표 y좌표 곱 빼기 x좌표 y좌표 곱. 자, 그럼 3이다 라고 바로 구해낼 수 있지. 맞습니까? 됐죠? 이 문제의 의의는 알겠지? 뭘 구하라는 건지. 아니 이거 말고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이거 말고면 이 직선을 구하셔야 되고 이 점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해야 되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야겠지. 다 구하셔서 서술형에는 그렇게 작성하시면 되겠고. 자, 사선식은 1학년 때는 선택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수투 이상 교과목을 할 때는 이건 필수라고 보시면 돼.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사다리꼴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구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써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하고 이쪽에 적어 놓을게. 하나는 원점. 원점이 아니면 아무 점이나 원점으로 맞춰주시면 돼. 이 세 점을 지나는 삼각형의 넓이는 사선 방향으로 x좌표 y좌표 곱하고 빼기 x좌표 y좌표 곱하고 전혀 형태 자체가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몇 번 해보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얘랑 똑같은 문제가 439번에도 있어요. 이거는 연습으로 이제 해보시기를 당부하고. 자, 지금 제가 어제 오늘 여태까지 여기까지 가르쳐드린 내용이 두 개 있습니다. 접선인데 접점이 주어진 경우,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요 두 개를 했어요. 첫 번째. 여태까지 한 게 접점이 주어질 때.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맞죠?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접점이 주어지면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구하시고 그대로 접선 구하시면 되고, 기울기가 주어지면 기울기가 그놈이 나오는 접점을 구하고 직선 꾸며내시면 되고, 3번은 뭐 뻔히 눈치를 채셨겠지만 외부의 점이 주어질 때 자, 외부의 점이 주어진 경우 이건 접점이랑은 다르죠. 접점은 그 y는 fx 위의 점이라는 얘기고 외부의 점은 그 바깥에 있는 점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만 좀 당부할 게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 게 지금 문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0,2에서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건 외부의 점이라는 얘기야. 바깥에 있는 점입니다. 맞죠? 자,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 기준점. 어제도 제가 강조한 부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선을 배울 때랑 2학년 이상에서는 기준점 자체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접점의 x좌표 기준으로 바뀐다라고 했죠.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고1, 고2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되냐? 만약에 당신들이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0,2를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하면 뭘 어떻게 하냐면 0,2를 지난데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겠지. 그 다음에 y-y좌표, 기울기 x-x좌표.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 거예요.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하면 1학년이면 끼케야 다른 함수가 2차 함수나 원이기 때문에 얘를 그 식에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꾸며냈고 얘랑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이거 몇 차식이야 지금? 3차식이야. 3차식이니까 기준점을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요거만 정확하게 머리에 있으시면 돼.
항상 미분을 배운 이후부터는 접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식을 세우고 항등식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거 됩니까? 절대 1학년 때처럼 관성적으로 0,2 지난데 y는 mx 플러스 2 그 다음에 할 게 없어. 얘랑 접하는데 뭐 어떡해. 3차 함수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고 접점의 x좌표를 제가 t라고 해볼게. 그럼 y좌표는 당연히 이렇게 되죠. 맞죠? 여기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암산이 될 겁니다. 이거 미분하시면 3x제곱 플러스 2죠. 3x제곱 플러스 2인데 x좌표가 t면 3t제곱 플러스 2지. 이 순서가 차이가 나는 걸 잘 봐. 자, 그럼 제가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잡았고 t로 이제 식을 꾸며내 볼게. y는 기울기 쓰고 x-x좌표 더하기 y좌표. 이게 x좌표가 t일 때 접선의 방정식이죠. 굉장히 많은 모든 접선을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t 값에 따라서 이 많은 접선 중에 나는 딱 0,2를 지나는 접선을 찾겠다는 거야. 이게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 식이 나타내는 게 t가 여기 있으면 이 접선, t가 여기 있으면 이 접선, 여기 있으면 이거, 여기 있으면 이거, 여기 있으면 이거, 이거 이 무수히 많은 접선을 다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이 무수히 많은 접선 중에 어디를 지나는 접선 구하겠다는 얘기야 지금. 0,2. 여기 어딘가 0,2가 딱 있다. 라고 하면 이 접선이 딱 하나로 결정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이 접선이 0,2를 지나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고 여기다 0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t 세제곱 얘랑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2t 플러스 2t니까 없지. 자, 접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바로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끝이 아니고 t가 마이너스 1이면 대입해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플러스 2니까 5고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 접선이란 얘기지. 그럼 이 접선의 x절편은 마이너스 5분의 2 나오겠죠. y가 0일 때 x값이니까. 자, 됐습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딱 이거예요. 이 연두색. 문제에 주어진 점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돼. 그 점은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게 1학년 때는 이 점을 이용해서 직선을 꾸며냈다면 2학년 때부터는 직선을 꾸며내고 이 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맞죠? 왜 안 되는지도 아셔야 돼. 1학년 때는 2차식만 나왔기 때문에 판별식이라는 강력한 도구가 있지만 2학년이 넘어서면 3차, 4차 지수로그는 판별식이 없다고. 이 방식으로만 구하셔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 좀 해주시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아. 44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하나 더 해볼게. 444.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식으로 한번 보고, 자, 3,0에서 저 곡선에 그은 세 접선의 접점의 x좌표 합을 구하여라. 먼저는 이거 도함수가 필요하겠죠. 자, 방금 설명드렸는데 저 주어진 점 가지고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하면 y좌표는 이렇게 되겠고, 그때 기울기는 여기다 t를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걸로 이제 일단 먼저 접선을 꾸며내라고. 자, 그러면 y는 기울기 쓰시고 x 마이너스 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이게 x좌표가 t일 때 무수히 많은 접선을 나타내는 건데, 그 중에 3,0을 지난다 라고 했으니 여기다는 3을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다는 0을 집어넣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얘는 계산이 아까처럼 만만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 3 집어넣었으니까 분배 법칙 써볼게. 얘랑 얘랑 곱하면 9t 제곱 마이너스 30t 24. 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10t 제곱 마이너스 8t. 자, 뒤에 거 쭉. 자, 이렇게 약간 복잡한 식이 나올 거야. 그럼 3차항부터 먼저 계산해 봅시다. 이거죠. 그럼 마이너스 2t 세제곱인데 넘기면 플러스 2t 세제곱이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2차 항이 이겁니다. 자, 그럼 19t제곱에서 5 뺐으니까 14t제곱.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4t제곱. 근데 사실 여기 좀 영리하신 분이면 여기서 답은 그냥 나옵니다. 답은 7이죠. 왜냐면 제가 끝까지 구해볼게. 자, 이거 1차항 없고 마이너스 30t 왼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30t.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 이거밖에 없죠.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t가 뭐냐면 접점의 x좌표지. 접점의 x좌표입니다. t가 접점의 x좌표인데 이걸 굳이 조립제법을 해야 되냐? 아니, x좌표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이 방정식의 세 근의 합 구하면 되지. 3차 방정식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4니까 답은 7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럼 저는 이걸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길게 다 썼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빨리 풀 때는 여기서 3차항이랑 2차항만 보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 것들이 문제 푸는 요령이고, 이걸 굳이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3차 함수가 보통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3,0이 이런 데 위치한다 라고 하면 접선을 3개 그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오케이? 돼요? 근데 이게 항상 3개를 그릴 수 있는 건 아니야. 이 주어진 점의 위치에 따라서 3개를 못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 있다. 여기서는 접선이 이거밖에 안 나가겠지. 일로도 접선을 그릴 수가 없고 이쪽으로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접선이 1개예요. 붉은색처럼 그려지면 접선이 3개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림으로 봤을 때 이게 2차 함수랑은 좀 다른 점이죠. 2차 함수는 이런 데 있으면 다 2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어도 그릴 수 있는데, 3차 함수는 이 개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점의 위치에 따라 접선이 1개 그려질 수도 있고 2개 그려질 수도 있고 뭐 3개 그려질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자세한 건 제가 함수의 증가 감소까지 설명드려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다음 유형으로 그럼 뭐 여기는 이해하신 것 같고 아니 또 왜 이래? 자, 그 다음 유형 446번을 보면 자, 2,-1에서 저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방금이랑 거의 똑같은 재방송이에요. 일단 이거 도함수 구하시고 이렇게 돼 있고 2,-1에서 라고 했으니까 얘는 외부의 점이죠. 그럼 접점의 x좌표를 또 미지수로 잡으셔야 되겠고 그럼 y좌표는 이렇게 되겠고 기울기는 여기다 t 집어넣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고 자, 기울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자, 근데 이게 2,-1을 지난다는 얘기죠. 이 많은 접선 중에 2,-1을 지나는 애. 자,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4t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t. 자,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얘랑 계산하면 t 제곱이고요. 이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1로 넘기면 1 또는 3 나오죠. 이거 뭐 거의 방금 거 재방송인 것 같아. 그러면 접점의 x좌표를 1, 3이라고 구했으니까 y좌표는 또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이건 기울기 구하는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시면 빵이고요. 여기다 3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6이죠. 자, 그럼 얘랑 이 두 점이랑 원점이랑 넓이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사선식으로 작성하면 곱한 거 빼기 곱한 거. 자, 3 나오죠. 3. 자, 됐습니까? 자, 됐죠. 이 뒤에도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접선 중에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공통접선. 근데 공통접선은 원래 두 개예요. 말하는 게 첫 번째는 이런 형태. y는 fx가 이렇게 그려지고 y는 gx가 이렇게 그려지고 어떤 요점에서 딱 만나고 이걸 우리가 공통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특징이 있냐? 이 점의 x좌표를 제가 a라고 했을 때 그 한 점에서 접한다 라고 하면 둘은 그 점에서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지. fa랑 ga가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겠죠. 이게 공통접선. 두 곡선에 모두 접하는 접선을 우리가 공통접선이라고 하고 시험에는 사실 대부분 여기서 출제가 돼요. 근데 가끔 학교가 좀 미쳤어. 뭐 이 동네 기준으로 하면 뭐 운정고다. 아니면 이거 니네 틀려주세요 라고 내는 학교에서는 이렇게 낼 때도 있습니다. 이것만 공통접선이라고 하진 않아요, 사실. 이것도 공통접선이라고 합니다. 공통접선 맞지? 두 곡선에 모두 접하잖아. 근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접점이 일치하지.
얘는 접점이 일치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접점이 여기고 여기서는 이겁니다. 이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사실 교과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나 조금 이상한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냥 가볍게 언급만 할게. 아니 얘는 그럼 접점이 다르면 공통접선 문제를 어떻게 푸나요? 라고 하면 이 점에 X좌표가 있을 거고 이 점에 X좌표가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점은 fx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 점은 gx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접선을 꾸며내는 방법 자체가 두 가지예요. 얘를 기준으로 꾸며낼 수가 있고 얘를 기준으로 꾸며낼 수가 있지. 얘를 기준으로 꾸며낸다라고 하면 y는 기울기는 f' 알파고요. 얘를 기준으로 꾸며낸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 근데 이 둘이 같다. 같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항등식 이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자체가 문제를 요즘 요 근래 왜 출제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공통접선에서 접점이 다른 경우를 그 교육부 지침에 어느 정도 배제를 해놨고 계산 자체가 너무 복잡해요. 근데 혹시 몰라서 얘도 공통접선이라고 부른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 우리는 대부분 90% 이상은 이쪽에서 나올 거야. 이쪽에서 나올 거고. 자, 됐죠? 그러면 저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둘을 분리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fx라고 하고 하나는 gx라고 할게. 자, 근데 얘가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 라고 했습니다. 한 점에서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라고 하면 혹시 내가 연립해서 구할 수 있나 볼게. 자, 이게 3차식이랑 2차식 연립한 거고 자, 나옵니까? 나오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지.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입니다. 즉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겠지. 이게 지금 제가 접점을 구한 거예요. 접점을 구한 건데 접점의 좌표를 구한 건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접점이 지금 몇 개 나옵니까? 만나는 점이 두 개 나오죠. 두 개 나오는데 얘는 중근이고 얘는 그냥 실근이지. 접한다라는 건 2차 함수에서도 그랬지만 접한다라는 건 중근을 가진다는 거고 완전 제곱식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 접점의 좌표예요. 완전 제곱식이. 얘는 x는 2는 그러니까 접점이고 x는 마이너스 1은 교점입니다. 그냥 만나는 점. 항상 완전 제곱식을 가지는 게 접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제곱식이 중근이 접하는 거지. 2차 함수에서도 보면. 자, 그러면 자, 됩니까? 자, 이제 구해봅시다. 공통접선. 접점의 x좌표 구했고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든 8 나오죠. y값은. 자,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시면 이거고요. 이거 미분하시면 이건데 2를 여기다 집어넣든 12 나오지. 기울기는. 자, 그럼 y는 12 x-2 플러스 8이 되겠죠. 그러니까 4번에 있지. 됐습니까?
근데 이게 저는 가장 쉬운 걸 풀어봤고 바로 아래 거만 풀어봐도 잘 안 풀릴 거예요. 바로 밑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452번. 제가 푼 방식으로는 참고로 풀 수가 없습니다. 자, 452번으로 제가 같이 볼게. 방금 위에 거는 위에 거랑 차이점이 위에는 그냥 접점이 나오죠. 미지수가 없습니다, 시계에. 실제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지. 먼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대충 그림 상태를 보면 3차의 개수가 양수예요. 뭐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편의상 3차 함수를 제가 fx라고 합시다. 두 함수를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편의상 3차 함수를 fx라고 하고 편의상 저 2차 함수는 gx라고 할게.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문제에 써 있습니다.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했어요. 한 점에서. 한 점에서 왜 만나요가 아니라 그냥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점을 모르잖아. 이 점. 자, 여기 t라고 할게요. 여기 x좌표 a, 아니 미지수 a가 써 있으니까 그럼 관계식이 두 개가 튀어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t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 t에서 도함수의 값도 같아야 됩니다. 공통 접선이니까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이거의 접선도 이거고 이거의 접선도 이거란 얘기죠. 그럼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와요. 관계식이 두 개라는 얘기는 미지수 두 개까지는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ft는 여기다 t 집어넣은 거. 자, gt는 여기다 t 집어넣은 거. 자,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각각의 도함수. 이놈의 도함수는 이거고 이놈의 도함수는 4x죠. 근데 x좌표가 그러면 t일 때 여기다 t 집어넣으면 3t 제곱 플러스 a가 기울기고 여기다 t 집어넣으면 4t가 기울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죠. 이제 우리가 뭐 이걸 자세히 배우지 않았지만 연립 3차 방정식이지 두 식을 연립해서 a 값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수가 1차식이 넘어가면 가간법을 쓰려고 하시면 안 되고 대입법 쓰셔야 되죠. 대입법. 여기서 a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 이 자리에 집어넣으시면 되지. 연립할 때 연립 3차든 연립 4차든 똑같습니다. 대입법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좌변 넘기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이너스 3t 세제곱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4t 제곱 얘랑 계산하면 2t 제곱. 자, 양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건 t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 나오죠. 그럼 t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 여기 t 제곱이고 마이너스 2t고 자, 이 뒤쪽은 허근이니까 t는 마이너스 1이지. 자, t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a는 마이너스 7 나오죠. 1번. 이해됐습니까? 그림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거고 그림이 없더라도 그 접점에서 함수값 같고 접선의 기울기 같다라고 하면 식이 두 개가 튀어나오니까 마지막 식이 좀 복잡하더라도 연립만 잘 하시면 풀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됐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